제가 와서 깜짝 놀란 건 저보다 연세가 좀 높으신 어르신들이 훨씬 많다는 거였어요. 야, 나도 더 많이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채워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는 이제 이렇게 대중들에게 많이 강의하기보다는 1대1로 혹은 아주 소그룹으로 코칭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 오늘 제가 코칭을 2시간 동안 알려드린다고 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코칭과 관련된 코칭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카페에 들어가서 봤더니 제일 뒤에 에세대학교 무슨 협력 코치라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이고 세계적으로 에세대학교가 없습니다. 연세대학교입니다. 어떻게 저는 제대로 보냈는데 타자는 좀 잘못 친 것 같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가면 코칭 훈련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훈련을 받고 나서 진짜 코치를 얼마나 잘하는지를 그 상위 코치들로부터 시범을 보이고 심사를 받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시범을 보고 피드백하고 슈퍼바이징 해주고 어떻게 그 수정하고 교정해줄까, 이런 것들도 지금 제가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뒤에다가 연세대학교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코칭과 관련된 많은 내용을 2시간 안에 다 가르쳐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봤자 남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라도 기억에 남고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함께 나누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영화 보셨죠? 네. 예, 코칭하려면 이 영화 봐야 됩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기는 좀 길고, 이 두 장면을 봤을 때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저와 여러분이 나눌 수도 있지만, 우선 옆에 분들하고 먼저 이렇게 잠깐 소개를 하고, 한 10초 정도만 소개를 하고, 이 두 장면이 공통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그거를 조금 나눠보신 다음에 저하고 다시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나눠보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보았던 것, 또 제가 보았던 것, 이런 그 차이점들과 그리고 시각들,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제가 두 영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로 나눠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저하고 나누겠습니다. 두 영상에 공통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이겨야 된다. 예. 이겨야 된다는 뭐가 같은 거죠? 목표, 꿈, 목적, 이런 게 같은 거죠. 그렇죠? 또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예, 같은 선수들입니다. 제일 위에 감독 한 사람만 틀리고 코치와 선수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꿈과 목표가 같고요. 그 다음에 구성원들이 같습니다. 또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선수들은 다 여성입니다. 맞습니다. 다 선수들은 여성입니다. 하여튼, 예,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내용 자체에서, 예, 빨리 이런 걸, 예. 팀워크를 잘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예. 한 사람은 여성 감독이고 한 사람은 남성 감독. 사람이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그 팀을 끌고 가는 감독이 다르죠. 또 뭐가 다르죠? 예, 훈련 방법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 훈련 방법의 내용이 다르죠. 또 뭐가 다르죠? 하나는 지시적이고 하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예, 앞에 사람은 제일 앞에 이제 여성은 뭐부터 하죠? 일단 상대방 선수들 기부터 한번 죽이죠. 그러니까 내가 선배고 나 후배들이니까 한마디 할게. 말 놓게. 그러고 창피한 줄 알아라. 그렇게 하면서 기부터 팍 죽여놓고 하죠. 근데 그 다음 사람은 뭐 하죠? 상당히 로맨틱하죠. 그죠? 드림스 컴 트루 해가면서 거의 자기가 무슨 예술가처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럼 뭐가 다른 거죠? 뭐가 다른 거죠? 이게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다른 거고요. 감독으로서 선수들을 지도하는 코칭 방법이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또 이제 여기서 다른 거는 사람의 성격도 다르고 감성 능력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목표를 제시하되 이 선수들이 목표 의식을 아주 깊이 갖게 하는 방법도 다를 수 있는 거죠. 다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차이점이 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지금까지 말하지 않은데 또 다른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 이런 거 있는데, 뭐, 코치님이 왜 저런 걸 못 볼까? 두 번째는 질문으로 대답을 끌어내고. Yes. 예. 맞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질문으로 상대방의 대답을 끌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방법도 있지만 그 사람의 생각을 자극하고 그 사람의 동기를 자극하고 그 사람 스스로 자기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케이션, 질문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죠. 두 번째 코치가. 근데 두 번째 질문 방법을 사용할 때 그 질문 방법을 사용하기 이전에 그 드림스 컴트리 이렇게 은근히 자기가 그 로맨틱해짐으로 인해서 상대방과 서로 감성적인 교류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은 감성적인 교류를 하려고 해도 자세가 삐딱한 사람도 있죠. 별로 안 들으려고 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과 나와 원래부터 잘 알지 못했었기 때문에 뭔가 안경을 쓴 것 같고 뭔가 스펙트럼을 갖고 이렇게 살짝 다르게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 영화를 마지막에 보면서 저는요, 괜히 눈물이 조금 질겨지려고 하더라고요, 저도요. 왜냐면 그만큼 저에게도 영화 자체에서 감동이 있었어요. 제가 이 영화가 한참 할 때 누구한테 우생순이라고 했더니 우생순이 뭐냐, 나보고. 우생순이 뭐냐. 그래서 그 양반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경륜이 있는 분인데 우생순이 뭔지 모른다고 그래서 예,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약자로 한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제가 차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차이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차이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갑자기 제가 너무 심각해진지 모르겠습니다. 차이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목표와 같고, 구성원이 같고, 그 다음에 환경이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와 구성원과 환경이 같아도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 거죠. 그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누구로부터 나갈까요? 누구로부터 나갈까요? 코치로부터 나갈 수 있습니다. 예스. 그러면 그 전문 코치로부터 나갈 수 있지만 전문 코치가 아닌 리더가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리더를 통해서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나갈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네. 예. 확실히 어떤 조직의 리더가 바뀌고 나면 분위기가 바뀌고 실적이 바뀐다는 건 동의합니까? 네. 예. 쉽지는 않습니다. 동의는 하지만 어떻게 바뀌는지 그 사람의 리더십의 모양이 어떤지 그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의 모양이 어떤지 그 사람의 상호작용과 상호관계성과 그 다음에 목표를 제시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팀워크를 이루게 하는 그 방법들을 말로 일일이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바뀐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모두 다 동의합니다. 그렇죠? 다 동의합니다. 자, 차이점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차이점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선수들인데 예, 같은 선수들인데 코치가 그러니까 훈육하는 방식에 따라서 예스. 이제 방식에 따라서 선수들이 느끼는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성취의 정도가 달라질 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한 가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새롭게 개발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새롭게 개발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어느 조직에 가면 어떤 일을 이렇게 부탁을 하면 안 하려고 하는 명분이 있습니다. 하기 싫어할 때 하는 말 주로 어떤 말이 있나요? 하기 싫을 때 하는 말. 바쁘다. 예스. 또 하기 싫을 때 하는 말. 시간이 없다. 예. 아니 그런데 위에 사람이 강제로 시켰어요. 시간이 없다는 것도 핑계가 안 되고 예? 아프다? 예스.
근데 좀 더 합리적으로 명분을 가진 말. 예를 들어 새로운 리더가 왔어요. 새로운 리더가 이 팀의 분위기도 잘 몰라요. 그 다음에 회사 내용도 잘 몰라요. 예? 그러면 이제 먼저 와 있는 부하 직원들, 그 회사에서 조금 오래된 부하 직원들이 우리 회사 분위기와 우리 회사의 내용은 내가 당신보다 더 잘 안다라고 했을 때 어떤 리더가 제안을 하면 그 새로운 리더가 제안을 하면 딱 이거는 참 안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아주 합리적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해봤는데 해봤는데 예. 네, 안 되더라고. 예. 예.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박수 해주십시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원하는 답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면요. 두 가지 대답 중에 하나입니다. 다 해봤는데 안 되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안 되고. 그런데 여러분 볼까요? 자, 다 해봤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할까요? 다 해봤다라고 하는 건. 진짜 다 했나요? 뭐만 해봤을까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방법만 해봤을 겁니다. 그것도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했을까요? 아니면 조금 미숙하고 어색하게 했을까요? 미숙하고 어색하니까 안 되죠. 그런데 본인은 잘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 잘했으면 뭐예요? 결과가 좋았어야 될 거예요. 근데 결과가 안 좋았다는 건 사실 잘 못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분야든지 잘 못한 거죠. 그게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서라도 그 외부적인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이라도 뭔가 잘못된 거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도 안 해봤다면 그거야말로 해볼 수 있죠. 이게 여러분 기업 같으면 이런 소리 안 할 겁니다. 근데 NGO 단체 가면요 그런 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 이 자원봉사를 하고 뭔가 이 그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조금 그 적은 곳에 가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별로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내 삶에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건 그 얘기 자체는 그 내면에 그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곳에 소속감이나 주인의식이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것에 따른 그 말의 이면의 해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있잖아요. 코칭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코칭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 대상으로 코칭을 한 겁니다. 그냥. 제가 메시징을 좀 많이 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냥 가장 간단한 대답을 하도록 제가 코칭을 그냥 한 겁니다. 특별히 코칭하는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과거로부터 배울 때는 과거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배울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셨습니까? 뭘 배우셨습니까? 그러면 그런 그 사건이 다시 일어나려면 혹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당신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질문은요, 굉장히 날카롭기도 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질문도 아닙니다. 근데 전문 코치들은 그렇게 질문하겠다라고 미리 이야기해 놓고 하니까 별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조직 안에서는 이런 질문이 별로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는요, 그런 질문하면 저 사람이 왜 저래? 왜 갑자기 나를 신문해? 뭐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코칭 훈련을 할 때 어떤 분에게 이제 그 질문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질문을 열심히 하고 실습을 해보라고 하니까 집에 가서 대학교 1학년짜리 아들에게 붙잡고 이제 질문을 쫙 하기 시작하는데 한 3마디 듣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나 신문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질문이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대답하기가 싫은 거죠. 청소년들을 코칭하다 보면 청소년들은 대부분 어떤 말을 하냐면 질문을 하면 몰라요라고 하는 대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몰라요. 몰라요라고 하는 건 또 뭘 의미할까요? 몰라요. 네? 관심 없다. 예? 또? 방법을 모른다. 모른다? 예? 또? 네? 귀찮다. 뭐가 귀찮다는 거예요? 네. 대답하기 귀찮다는 건 그 이면에 또 뭐가 귀찮은 거예요? 예, 생각하기가 귀찮다는 거죠. 생각하면 뭐가 된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 예, 애들도 이제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게
오히려 그 부모가 아닌 다른 코치들로부터 와면, 코치들과 만나면 대답을 참 잘합니다. 근데 부모가 물으면 몰라요가 됩니다. 가까운 사람이 물으면 몰라요가 됩니다. 사실 모른다라고 하는 건 진짜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 싫다는 거죠. 생각하기 싫다는 건 또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자기는 뭔가 마음은 내가 좀 좋아지고 싶은 것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좋아지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계획이나 그리고 자기 행동의 결심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으면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구체적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무 결과가 없죠. 이제 인생 목표가 뭡니까? 뭐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면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거의 그렇게 얘기해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얼마나 벌어야 많이 버는 거예요? 얼마를 벌으면 많이 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 대한민국은 한 10억 정도만 있으면 많이 버는 거라고. 근데 저는 10억만 있으면 많이 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개인의 가치는요, 최소 500억은 된다고 보거든요. 한 사람의 가치는요, 최소 500억은 된다고 해요. 최소. 그러니까 이분도 500억짜리는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바이오 테크놀로지에 의해 갖고, 사람의 그 DNA와 세포와 피부와 이런 거를 다 분석하고, 신경도 다 분석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죽으면 이 시신도, 우리는 시신 기증을 안 하지만 외국은 시신 기증을 하거든요. 의사들이 마지막에 해부 실습을 하잖아요. 해부 실습할 때 뭐가 필요하죠? 근데 한국 사람은 시신 기증을 안 하니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입해 오거든요. 중국에서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한국으로 시신을 수출을 해요. 근데 시신을 수출하는데 중국 사람만 수출할까요? 안 해요. 중국 여행하다가 혼자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지도새도 모르게 해갖고 수출할 수도 있어요. 아, 중국 여행 혼자 가지 마세요. 그런 값까지 다 따지면 500억이 된대요. 사람 한 사람만. 근데 내 통장에 500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내 통장에 500억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뭐가 돼요? 나는 그 정도 가치는 갖고 있다는 거죠. 교통사고 나면 그 정도 줄까요? 절대 안 주죠. 그죠?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6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 정도의 사람의 가치도 인지할 수 있다면, 볼까요?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사람의 가치를 부여할 때는 무엇을 보고 부여를 할까요? 무엇을 보고 사람의 가치를 부여를 합니다. 연봉. 뭘 보고 연봉 책정을 하나요? 네? 능력. 그 능력이 무엇을 보고 증명이 될까요? 직업. 예. 통장에 들어오게 하는 거. 예. 회사에 뭐가 많이 들어오게 하는 거죠? 예. 회사에 자금이 많이 들어오도록 하는 거죠. 어쨌든 마케팅을 하든 세일즈를 하든 홍보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어쨌든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고 그 능력을 판단한 이후에 뭘 하죠? 연봉을 이야기를 하죠. 연봉을 이야기를 할 거라고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의 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한두 가지만 있을까요? 어떨까요? 이게요, 죄송합니다만 금방 들었으니까 그래도 한 70%는 세 개를 다 맞추죠. 하루만 지나고 나면 세 개를 다 못 맞춥니다. 일주일 지나고 나면 한 개도 기억이 안 나죠. 그렇죠? 한 개도 기억이 안 나죠.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상대의 이야기를 그만큼 관심 있게 내가 들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소리를 잘 듣는 것보다 내가 그것을 얼마나 관심을 갖고 듣고 그 사람의 그 이야기에 내가 감정이입이 되었느냐가 뭐죠? 기억력의 차이로 나타나는 겁니다. 감정이입이 되었느냐가 기억력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저만 해도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제 100살의 반을 꺾어서 지나가고 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굉장히 젊어 보인다고. 근데 제가 이 머리에다가 물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기억력이 좀 떨어져요. 전에는 제가 숫자 10개 정도는 쉽게 외웠거든요. 숫자 11자리 정도는 아주 쉽게 외웠는데 요즘은 남의 핸드폰 보고도 금방 안 외워져요. 숫자 11자리가 빨리 안 외워져요.
그런데 숫자 11자리를 빨리 외웠을 때 저는요,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하루 지나면 거의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냥 대충 들었으니까. 근데 지금 숫자 11자리는 안 외워줘도 누구의 이야기를 유심히 듣잖아요. 한 달이 지나도 그걸 기억해요. 한 달이 지나도 그걸 기억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얘기할 때 그때 당신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런 말을 하면요, 쌈대고 어떻게 하죠? 아, 그때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혹시 그대로 진행되시느냐고. 그러면 아니 내가 한 말도 내가 잊어버렸는데 당신은 어떻게 기억하느냐고 그런 말을 해요. 실제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엄마가 전화를 탁 받는 거예요. 전화를 받는데 그 엄마가 전화를 받자마자 아이에게 훈계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훈계를 하는데 영어학원 가기 싫다고? 그래 너 한국말만 하면 3천만 명하고 대화를 할 수 있지만 영어를 할 줄 알면 1억 명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 너 3천만 명이 하고 대화를 하고 싶니? 1억 명하고 대화를 하고 싶니? 엄마가 막 이렇게 훈계를 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내가 그걸 듣고 웃고 있다가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웃으면서 그랬죠. 아이의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군요. 물어봤더니 갑자기 막 아이에 대해서 막 한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내릴 때가 됐어요. 그래서 명함 주고 내렸어요. 다음에 만나서 그분 코칭했어요. 실제로 코칭했어요. 왜? 내가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만날 때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3천만 명과 1억 명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는 거죠. 왜? 나는 귀 기울여서 들었기 때문에. 관심 갖고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 아이가 ADHD였어요. ADHD가 뭐죠? 과잉행동 증후군 뭐 이런 거죠. 그 아이가 3천만 명이라고 하면 3천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해가 될까요? 아니요. 7살짜리 아이들에게서 가장 높은 많은 숫자가 뭘까요? 100. 100입니다. 제가 실제로 아이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이제 그 소방서에 아이들이 견학을 하러 가는 걸 봤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7살짜리 아이가 사람 경상도 말로 억수로 많다 하더니 100명도 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100이 최고 숫자예요. 7살짜리 아이의 세계관에서 100이 최고의 숫자인데 거기다가 3천만이라고 얘기하면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어른은 이해가 되죠? 어른이 이해가 되니까 어른의 생각에 의해서 아이에게 뭐 하죠? 일방적으로 말하죠. 아이는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예, 그거는 내가 가기 싫은 마음만 있을 뿐이지 엄마의 말은 전혀 나에게 설득이 안 되죠. 예, 설득은 안 되고 뭐는 되죠? 위협은 되죠. 예? 위협은 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리더들이 설득하기보다는 위협으로 설득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매우 많죠. 대부분의 리더들이. 여기 계신 엄마들은 혹시 아이들에게 설득을 합니까? 위협해서 설득하는 것처럼 넘겨갑니까? 아빠들은 어떻습니까? 형님들은 어떻습니까? 동생에게. 또 삼촌, 고모, 이모들은 조카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실제로 우리들은요,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에 귀 기울여 듣는 것을 잘 못하는 성향이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귀 기울여 듣는 거, 이게 사실은요, 코칭의 기술 중에 제일 높은 기술이에요. 잘 들으려면 뭐 해야 잘 들을 수 있죠? 집중해야 돼요. 또 뭐 해야 잘 들을 수 있죠? 잘 들어주는 흉내를 내야 되죠? 그리고 잘 들어주는 흉내가 맞장구도 쳐주고, 눈빛도 보고, 고개도 끄덕끄덕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끄덕끄덕 하는데, 저를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를 죽이는 방법입니다. 어디 가서 강사를 약 올리는 방법 무조건 이렇게 하면 강사를 약 올리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뭐죠? 저도 여러분이 끄떡끄떡 하는 것을 보고 이분들이 지금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도 알아듣는 거죠. 인지하는 거죠. 근데 잘 들어주려면 좋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좋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이 자기 삶에서 꼭 자기에게 필요한 말을 하도록 뭐예요? 내가 듣고 싶으니까 좋은 질문을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례 하나 보여주고 공통점, 차이점 하면서 이것의 차이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그 의미 뒤에 또 무엇? 이게 뭐죠? 제가 여러분에게 생각을 자극하는 코칭을 지금 저는 한 40분 동안 한 겁니다. 지금 제가. 그럼 코칭이 뭐다?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정의를 내리는 것은 사실은 그건 금방 잊어버리고 맙니다.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아주 짤막하게 그냥 시범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을 다 코칭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여러분의 생각을 자극하는 코칭을 하고 그 와중에 코칭의 기술은 이런 거고 살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정리를 하겠습니다. 코칭은요,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장점 발견해갖고 그 사람 장점 위에 서게 하는 거다. 그 사람 장점 발견하게 하고. 제가 어떤 분을 실제로 코칭을 했는데 이 양반은 약점을 보는데 하여튼 귀신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저도 우리 집사람이 약점을 보는 데는 귀신 같은 능력이 있어요. 누구의 약점을 보는데? 제 약점을 보는. 집사람이 그랬거든요. 여보, 오늘 강의하러 가거든. 나 흉 좀 보지 마. 그랬는데 제가 또 흉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여보, 당신은 내 약점을 보는데 그렇게 귀신 같은 능력을 가졌는데 이왕이면 이렇게 하면 돈이 잘 되겠고 이렇게 하면 우리 집에 돈이 모이겠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겠고 이거를 보는 귀신 같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랬더니 왜 날 비꼬냐고 밥 얻어먹기 싫으냐고 여담 한마디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찜질방에 가니까 30대 남성이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그냥 들읍시다. 30대 남성이 혼자 어슬렁 하더랍니다. 누가 그랬어요? 왜 혼자 어슬렁 하냐고 그랬더니 마누라한테 밥 줘 그랬더니 나가 그래갖고 찜질방에 왔다고. 40대 남성이 어슬렁 하더랍니다. 그래서 왜 어슬렁 하냐고 그랬더니 마누라한테 과일 하나 깎고 달라고 그랬더니 나가 그래갖고 여기 왔다고. 50대 남성이 또 어슬렁 하더래요. 그래갖고 왜 혼자 있냐고 그랬더니 마누라한테 물 한 잔만 달라고 했더니 나가 그래갖고 60대가 어슬렁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나가 그래갖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참고로 저도 석 달 전에 혼자 찜질방 갔다 왔습니다. 네? 물 달라고요? 그건 물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뭔가 서로 감정적인 어떤 골이 좀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그렇게 찔리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코치인 저도요, 답을 다 알아요. 그런데 막상 뭐는 잘 안 되죠? 행동으로 옮기는 건 저도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에게 행동을 잘 옮기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나는 안 되는데 저 사람이 나보고 옮기라고 하면 잘 들어줄까요? 네. 안 들어줄 수 있겠지만 나하고 돈 주기로 계약을 하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안 하면 누구 손해? 자기 손해니까. 그래서 사실은요, 무료 코칭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왜? 손해보는 게 없으니까 안 하거든요. 그러나 유료로 코칭을 하면, 저 사람의 어떤, 저 사람도 굉장히 잘한다. 이거는 두 번째 치고, 저 사람의 코칭 스킬과 전문적 코칭 능력이 나를 변화시켜 준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경험한 것은 저도 코칭 훈련하고 실제로 다른 사람을 코칭하면서 저도 굉장한 변화가 저에게도 왔어요. 저도 목표를 탁 짜면 그 목표에 아주 집중을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놀 때는 아주 화끈하게 놀 줄 알고, 그 다음에 또 한 달의 계획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은 가족끼리 영화 보기, 이런 것도 합니다. 실제로 가족끼리 영화 보기 합니다. 그러면 표는 누가 다 예매를 하죠? 우리 큰딸이 다 예매를 합니다. 돈은 물론 내가 내지만, 제가 딸만 셋이거든요. 딸 셋이 집사람하고 저하고 5명이 영화 구경을 하면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괜찮겠죠? 네. 그런데 한 번은 흡혈 영사 나도요를 보러 갔어요. 그건 이제 큰딸내미가 보러 가자고 했는데, 이 남성과 여성 간의 이 침대 위에 민망한 사건이 나오더라고. 제가 굉장히 민망해요. 근데 미성년자 내 딸이 그 옆에 앉아 있으니까. 근데 이 녀석이 아빠를 딱 쳐다보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걱정하지 마. 나도 알 건 다 알아. 막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내가 와서 한마디 하는데 지네 언니들을 성교육 시키더라고. 자, 코칭은 이렇게 그 사람의 장점, 그리고 그 사람의 목표, 그 사람의 꿈,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그리고 성취할 수 있도록 코치가 뭐예요?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전문적인 코칭 스킬을 갖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문적인 코칭 스킬을 갖고 지원해 주면 그 코칭 받는 그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코치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COACHEE.
어떤 사람은 코티라고 말하는데 그건 한국식이고요. 어떤 사람은 피코치자, 이거는 이제 그 코치 이와 발음이 잘 안 되니까 person to be coaching 이렇게 해갖고 해석한 말로 피코치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 말은 코치이입니다. COACHEE. 코치이가 실천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에서 뭐예요? 성취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 성취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의 어떤 업무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데이트 목표도 있고 삶의 목표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내면의 어떤 그 감정적인 만족감도 있고 자기 지식의 축적도 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코칭의 주제와 코칭의 이슈와 목표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 학기 그 코칭학을 가르쳤는데 코칭학 안에서 저만 혼자 찾아낸 코칭의 이슈가 무려 250가지가 되더라고요. 그 250가지의 주제를 갖고 한 주제만 갖고도 1시간 동안 대화가 가능해지는 거죠. 어떤 주제 같은 경우는 석 달, 넉 달을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코칭을 하면 그 사람에게서 실제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아이를 코칭을 한 번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짜리 여자아이인데 태권도 선수예요. 태권도 선수. 태권도 선수인데 이 아이가 태권도를 하다 보니까 학습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학습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데리고 왔어요. 얘가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근데 이 아이에게 장점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태권도를 했어요. 장점이 뭘까요? 장점이 뭘까요? 체력이 되죠. 또 뭐가 장점일까요? 자, 태권도 선수로 나갈 정도였다면 뭐죠? 이 운동이나 어떤 고통이나 훈련을 뭐예요? 견디는 능력이 있죠. 있을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또 전국체전에서 동메달까지 땄다네요. 전국체전에서 동메달까지 땄대요. 쭉 함께 이야기하니까 그 아이에겐 장점이 있어요. 이미. 이 아이는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내 눈에는 보였어요. 근데 아이는 자기는 어려움을 견디는 능력이 없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으면 뭐가 되죠? 나는 공부가 잘 안 될 거야 라고 스스로 왜곡된 마인드 컨트롤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공부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아이가 공부를 잘할까요? 공부를 못할지언정 나는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아이가 잘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네 장점은 네가 어려움도 충분히 참을 수 있다. 왜? 너는 태권도를 했지 않냐. 그리고 뭐야? 그 어려운 훈련도 견뎠지 않냐. 그리고 전국 대회에 나가서 동메달을 따는 결과를 나타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 할 수 있다. 실제로 하게 됐어요. 한 3개월 지나더니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샘 때문에, 경상도 아이니까 샘 때문에 공부가 재밌어졌어요. 샘 때문에. 왜? 그 아이의 장점이 그 아이로 하여금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하워드 가든의 다중지능 이론 같은 경우도 보면 한쪽 부분의 장점을 세우다가 보면 다른 부분의 약점도 함께 세워질 수 있게 될 거야. 근데 이 코치는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다 필요하대요. 앤서니 라빈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다 코치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사실은 코칭을 하는 저에게 코치들이 있어요. 저와 함께 하는 코치들. 이런 분들이 저에게 가끔 코칭을 해줘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게 말하고, 올해 목표가 뭐예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올해 목표가 뭐냐고 하면 항상 1월 1일 날 목표는 책 6권 쓰기. 1년에 책 6권 쓰기. 그런데 한 2권씩은 쓰는 것 같아요. 2권씩은 쓰는 것 같아요. 왜? 그것도 목표이기 때문에. 목표와에 따라서 계획을 하고 꾸준히 진행하고 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코칭의 사고방식들이 존재해요. 코칭은요, 반드시 코칭의 사고방식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코칭의 일반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옛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건 주로 카운슬링 할 때는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도 사실은 현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시작돼요. 지금 상황은 어떤 거냐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이 과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가게 하는 거죠. 미래를 향해서. 그래서 코칭은 반드시 대화를 할 때 그 대화의 내용에 미래가 담겨져 있어요.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미래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능력을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말해줘?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이 미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하고 코칭을 하는데 어떤 분이 제가 여쭤봤어요. 무엇을 볼 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겨울바다를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대. 야, 참 낭만적이더라고요. 여성분인데 겨울바다를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은 특별한 이유를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집안의 5식구 중에 돈은 자기밖에 못 본대. 나머지 4식구가 다 자기만 바라보고 있대. 그래서 그 나머지 4식구를 보면은요, 스트레스가 쌓인대요. 예. 그래갖고, 아, 그래요? 그럼 겨울바다를 보고 기분 좋아서 돌아오면 스트레스가 조금 풀리겠네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면 그렇게 스트레스가 풀린 다음에 가족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본인은 겨울바다를 보고 돌아오면 다시 가족들을 보면 뭐만 생각나냐? 아유, 저 왼수들. 그것만 생각날 거예요. 왜? 늘 그렇게 생각해 왔으니까. 근데 코치는요, 그 생각을 바꾸어서 묻는 거죠. 어떻게 물어요? 가족들을 향해서 다시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옛날하고 똑같이 대하면 또 겨울바다 보러 가야 되죠. 그죠? 근데 다음에 그럼 또 겨울바다를 보러 간다면 다음에 겨울바다를 보러 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가고 싶습니까? 라고 제가 묻는다고요. 그럼 본인은 어떤 마음으로 가고 싶다고 하겠죠? 대답은 다 나오죠?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당신은 의도적으로 가족들에게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환경 변화를 위해서 당신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게 먹히는 사람은 아주 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진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양반은요, 부인하고 이혼 지경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혼 지경에 있다고 내가 코치라고 하니까 나를 붙잡고 그냥 하여튼 한 10년 된 얘기를 막 풀어놓더라고요. 한참 듣다가 그랬어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이혼한대요. 진짜 이혼하는 게 본인의 마음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그랬더니 이혼은 안 해야 되는데 마누라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부인을 바꾸는 게 쉽습니까? 당신을 바꾸는 게 쉽습니까? 그랬더니 보통은 99.999%는 나를 바꾸는 게 쉽다라고 하는데 이 양반은 마누라를 바꾸는 게 쉽다고 그러더라고. 그 바꾼다는 의미가 도대체 뭔지는 난 모르겠습니다. 그럴 땐 난요, 그 사람은 코칭 안 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겐 변화의 욕구와 변화의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의 의지가 없는 사람 코칭하면 뭐가 될까요? 예, 씨잘데기 없는 짓 하는 거예요. 씨잘데기 없는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의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변화의 의지부터 먼저 심어놓고 해야 돼요. 변화의 의지. 그게 뭐예요? 목표, 꿈, 또 그 다음에 자아 성취. 아브라함 마슬로우의 그 욕구 단계 이론 중에 제일 위에 단계, 그 자아 실현의 욕구, 이런 것들을 먼저 이야기해서 그런 것과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실제로 뭐예요? 행동으로 옮겨가도록 제가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질문의 차원이 그 사람의 욕구를 건드리는 차원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생각을 건드리는 차원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 차원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행동을 건드리는 차원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고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 사람의 이해력과 직관력을 건드리는 차원도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때로는 그 사람이 무의식 가운데 어떤 생각이라도 자꾸 가져야 되는지 이런 걸 건드리는 차원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질문의 차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뭐가 될까요? 피상적으로. 오늘 어땠어? 오늘 눈 억수로 많이 왔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억수로란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이 경상도 사람들이 하는 농담 얘기 하나 하고 조금 지나가겠습니다. 서울 친구하고 부산 친구하고 펜팔을 했습니다. 요즘은 펜팔은 안 하고 인터넷으로 채팅을 하겠지만 과거에는 펜팔을 했습니다. 그냥 만나자 했습니다. 부산 친구가 이제 완행열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딱 만나자마자 서울역 앞에 빌딩이 제법 있으니까 억수로 많네 그랬다고요? 그 억수라는 말을 서울 아이가 못 알아들었단 말입니다. 예? 못 알아들으니까 억이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쎄삐리단 말이다 이 자스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쎄삐리단 말은 또 못 알아들어. 그것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제가 부산에서 한 5년 살아봤는데 부산 사람들이요 다혈질이 굉장히 많거든요. 똑같은 질문 한 3번만 하면 신경질이 막 나요. 여러분들도 사모님이 똑같은 소리 3번 하면 신경질 나시는 분 없어요? 예. 저하고 똑같으시군요. 예.
제가요, 한 분밖에 안 들었는데 굉장히 솔직하신 분이에요.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죠. 실제로 제가 이 조사해 보니까 30%는 그래요. 여성의 여기 저는 거짓말을 한다고 믿지 않지만 실제로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사모님이 똑같은 소리 5번 해도 신경질 안 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쎄삐릿단 말은 또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까 진짜 이게 다혈질이나 신경질이 났습니다. 천지 삐까리란 말이다, 이 자식아. 천지 삐까는 또 뭔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 그리고 나의 삶을 발전시키고 더불어서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의 삶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그 차원들, 그리고 들어야 할 것들, 질문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억수로 쎄삐릿고 천지 삐깔로 많습니다. 예? 자, 그 도달하는 방법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해봤다고 했죠? 다 해본 게 아니라 자기가 아는 방법만 해봤을 뿐입니다. 내가 아는 방법만 해봤을 뿐이에요. 그래 놓고 다 해봤다고. 이게 착각이죠. 착각이죠. 그런데 그 착각을요, 사실로 믿고 살아요. 정주영 회장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태국에 가서 비서실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습니다. 야, 그 인천 앞바다 있잖아. 그거 빨리 착수해. 그랬더니, 회장님 아직 타당성 조사도 안 했는데요? 그렇게 말하니까, 바로, 야, 임마! 타당성 조사는 이병철이 가고 다 했잖아요. 이분은 뭐예요? 누가 했다고 하면 성공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뭐예요? 시간과 자금, 노력을 들이지 않고 뭘 하는 거예요? 빨리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과 생각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달하는 방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도달하는 방법은요, 뭐예요? 내가 변화함으로, 내가 성장함으로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코칭은 변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거죠. 전 돕는다는 말을 잘 안 씁니다. 헬핑, 돕는다는 말을 잘 안 쓰고 서포트, 지원한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 사람의 변화와 그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거죠. 생각의 변화, 감정의 변화, 행동의 변화, 말의 변화, 관계의 변화, 지식의 성장. 예? 그 다음에 또 관계성 네트워크의 성장,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미래로 가게 하는, 그 사람의 미래로 가게 하는 어느 시간이 좁혀지게 된다는 거죠. 시간이 단축된다는 거죠. 시간이 단축된다는 걸 우리를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말하죠?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 뭐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거죠. 시간이 단축된다는 거죠. 어떤 분은요,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5시간 걸리는데 어떤 분은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1시간이면 끝날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친구들하고 만나고 카페를 한 개 만들었는데 10분 만에 카페를 뚝딱 만들었어요. 근데 친구가 전화가 와갖고 자기는 2시간 해도 그거 못 만드는데 어떻게 10분 만에 뚝딱 만드느냐고. 그거 제가 할 줄 아니까 뚝딱 만들죠. 다음에 카페 하나 만드는 건 10분 만이니까 뚝딱 만들더라고요. 그죠? 근데 평생 가도 그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야 되겠다고 마음은 먹지만 못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왜 못 만들까요?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저는 못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실제로 못하는 건 못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이걸 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실행에 옮기면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행을 하지 않아요. 실행에 옮기도록 뭐예요? 촉구하고 촉진시켜주는 게 그게 바로 코칭이라고 하는 거죠. 실행에 옮기도록. 조금 이따 이제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에 옮기도록 촉진하는 게 그게 리더십이 될 수 있고요. 그게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칭은요, 리더십과 연결이 되고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사람에게 변화의 에너지를 주는 거죠. 그저께 제가 아바타를 봤어요. 아바타를 보니까 아바타 안에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사람은 모두 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에너지를 빌려 쓰는 거야. 그리고 그 에너지를 다시 돌려주는 거야. 제가요, 유심히 봤으니까 그게 기억나는 거예요. 예? 옛날 같았으면요, 영화 한 편 봐도 기억나는 대사가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유심히 보니까, 저도요, 거기다가 조조 가갖고 돈 냈잖아요. 어쨌든 돈을 냈으니까 나도 뭐예요? 본전을 뽑기 위해서 유심히 봐야 돼요. 왜? 그 유심히 보는 그것이 뭐예요? 나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발전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에너지가 내 안으로부터 나오기도 하지만 뭐예요? 바깥으로부터 오기도 해요. 바깥으로부터 오기도 해요. 그리고 코치로부터 오기도 해요. 또 어떤 때는요, 아직 실현되지 않는 현실, 미래로부터도 에너지가 올 수 있어요. 미래로부터 에너지가 올 수 있나요? 예, 어떤 경우? 예? 꿈이 크면, 예스. 아주 비근한 예로 연세 드신 분들은 어렸을 때 내일 소풍 가면 그 전날 밤 뭐 할까요? 잠을 잘 잘까요? 설칠까요? 대부분 못 자죠. 근데 소풍 가서 피곤한가요? 하나도 안 피곤해요. 왜 그럴까요? 잠도 설쳤는데 왜 하나도 안 피곤할까요? 예, 그 소풍에 대한 즐거움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뭐죠? 하나도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직, 그러니까 소풍 내일 가는 거 결정은 돼 있어도 아직 소풍도 안 갔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이에요. 근데 오늘 밤 잠을 못 잘 정도로 뭐예요? 내가 설레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에너지가 나를 뭐예요? 미래의 에너지가 나를 어떻게 해요? 지금 바꾸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치와 코치 사이에 미래의 나를 바꿀 수 있는 미래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면 뭐가 돼요? 서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코칭 스킬을 얼마나 잘 구사하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둘 사이에 미래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미래를 뭐예요? 보다 빨리 성취할 수 있도록, 보다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성취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코칭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코칭을 할 때는 특별히 아까 제가 기술이라는 말을 했는데 코칭의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칭을 잘 하려면 이 정도들은 사실은 복합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코칭 원리. 코칭은 어떤 원리들을 갖고 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코칭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기술들인데 특별한 상대방을 자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스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스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대화를, 이 스킬들을 연결해가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모델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내용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난다라고 하는 하나의 정형화된 프로세스들이죠. 이런 정형화된 프로세스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치들은 이런 모델들을 갖고 실제로 코칭에 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중에 유명한 사례 하나는 이제 조금 이따 마칠 때쯤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는 뭐냐면 이런 모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중요 구성 요소들을 다시 이렇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과 프로세스는 좀 비슷하지만 모델은 이해하기가 쉽고 프로세스는 코칭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라고 하는 그 진행의 상황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과정, 프로세스들이죠. 그리고 이제 코칭할 땐 또 도구들도 필요합니다. 이 도구라고 하는 건 어떤 경우냐면 실제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을 자극하게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자료들이죠. 그래서 그 아까 제가 보여드린 영상 같은 그런 도구들도 있고 실제로 이제 대화를 하니까 다음에 또 다시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리고 다시 그 사람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대화록을 쓰는 그런 대화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칭을 할 때 그 사람과 우리 이렇게 약속은 하고 시작합시다. 아무 약속 없이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약속하고 시작합시다. 그래서 그 약속을 서로 하는, 그러니까 이제 계약서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아주 철저하게 계약서를 쓰고요. 한국은 뭐 계약서 안 쓰고 하는 경우도 덜은 있어요. 근데 계약서 때문에 코칭을 그 계약서 쓰기 싫어서 코칭 안 하는 사람도 있긴 하는데 계약서 안 쓰고 코칭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하여튼 그런 코칭을 보다 잘하기 위한 도구들도 존재합니다. 그건 이제 앞으로 저의 책이 나오거든 그 안에 사례들을 다양하게 제시했습니다. 기타 등등이 있는데 쉽게 봤을 때 이렇게 원리나 기술이나 모델이나 프로세스나 도구들이 있습니다. 자, 코칭 원리들은 그와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코칭과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는 장르들이 있습니다. 멘토링이나 혹은 컨설팅이나 카운슬링이나 혹은 트레이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코칭은 그것들과 다 중첩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독자적 영역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멘토링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은 코칭이 멘토링으로부터 나왔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코칭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은 코칭이 멘토링으로부터 나온 건 맞는데
너무 코칭 영역이 커져서 멘토링을 먹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러나 뭐 하여튼 둘 다 서로 맞아요. 자, 그러나 둘 다 발전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코치는요. 코칭을 하면서 자기도 발전을 해요.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누군가에게 무엇을 가르치면 가르치는 사람도 발전한다. 아시죠? 이상하게 학교 선생님들은요. 안 보고도 줄줄줄줄 다 써. 제가 그 토플을 공부하러 갔는데 토플 선생님이요. 그냥 안 보고 그냥 1시간 그 90분 수업을요. 그냥 교재 안 보고 그냥 하는데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외우더라고. 이야, 진짜 도사는 도사다. 왜 그렇게 될까요?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니까. 근데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되 반복 공부보다 반복 가르침이 훨씬 더 잘 배워져요. 반복해서 가르치는 게 훨씬 잘 배워진다고요. 자, 여기 공부를 뭔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분들이 있으면요. 누군가를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배운 거를 반복해서 가르치면 돼요. 근데 그때는 뭐예요? 내가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돈 안 받고 가르쳐 줘야죠. 왜? 그 사람이 나를 더 잘 배우도록 뭐 해주는 사람이에요? 파트너가 돼주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자, 이렇게 발전하려면요. 아까 영상의 두 번째. 제일 먼저 뭘 했죠? 답을 준 것이 아니라 뭘 했죠? 답을 찾도록 해줬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림픽 금메달을 딸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답이 뭐였죠? 앞에 들었던 대답. 뭐 악착같이 하는 한국형 핸드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신은 없죠? 이 표정 자체가 매우 자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말할지 두려우니까. 그래서 코칭은 답을 본인이 주는 거, 코치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찾도록 하는. 그가 자기 삶의 답, 자기 인생의 답을 누가 찾아요? 자기 답을 찾아요. 그러면 내 인생의 해답은 누구에게 있냐?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여기 있는 학생이 대학생인 줄 알았더니 고등학생이래요. 예. 근데 아마 이 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면 18인데 이제 3학년 돼요? 아니요. 2학년 돼요. 이제 18 박수해 주세요. 그런데 이 친구도 본인의 답을요. 본인이 갖고 있어요. 아까 자기도 명함을 나누고 싶대. 근데 자기는 명함이 없대요. 근데 이제 명함 얘기를 하니까 울산까지 가야 된대. 예? 뭐라고 하더라고요. 울산까지 그러니까 명함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울산까지 가야 된다는 이유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명함 만들 수 있냐고? 그렇게 하니까 종이에 이렇게 만들면 된대. 답은 누가 갖고 있어요? 본인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내 삶과 나의 생활에 대한 답을 내가 갖고 있지 않다고 내가 스스로 착각하고 있고 그 착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꽉 믿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꽉 믿어버리고 있으니까 변하지 않는 거죠. 근데 꽉 믿는 경우도 어떤 경우냐면 내가 이렇게 해도 결과는 어떻게 될 거라고? 결과는 시원찮을 거라고. 또 내가 이렇게 해도 남들이 안 도와줄 거라고. 대부분 사람들의 실패하는 사람들의 믿음, 실패하는 사람들의 자기 생각이 어떤 거예요? 다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잘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될 거야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NLP 공부를 해보면 그래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잘 될 거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뭐 시크릿 뭐 이런 거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코치는요. 이 잘 될 거야라고 하는 전제에서 그가 갖고 있는 답을 그가 찾도록 내가 뭐 해주는 거예요? 질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답을 찾는데 현재 그가 갖고 있는 생각의 패턴에 그대로 가면요. 답이 안 나와요. 뭐 해야 돼요?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돼요. 패러다임 시프트, 발상 전환을 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발상 전환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요? 코치가 엉뚱한 질문을 한번 해주고 코치가 엉뚱한 이야기도 한번 해주고. 근데 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지 본인은 몰라요. 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의도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코치는 의도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실제로 코치는 조금만 배워도요. 조금 이따 이제 한번 연습을 할 건데 연습해갖고 누군가에게 한번 몰래 살짝 써먹으세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걸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장점 얘기처럼 그 사람의 장점 발견해서 그 장점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래서 당신은 그 장점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누구나 다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ADHD 뭐 이런 아이들도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굿윌 헌팅이라고 하는 영화 다 아시죠? 다 보셨죠? 그 영화 보면요. 골치 아픈 아이 하나가 수학 천재예요. 다 누구에게나 장점이 있어요. 나는 장점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누구에게나 다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요. 제3의 방법들을 찾는 거죠. 막힐 때 제3의 방법들. 누구에게나 제3의 방법들이 다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방법은 나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억수로 예, 천지빛깔이라고요. 예,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자의식 안에 뭐예요? 매우 제한적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 착각을 믿어버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코치는 그 생각을 뭐예요? 무너뜨려 주는 거죠. 무너뜨리되 대화 가운데서 무너뜨려지도록 어떻게 해요? 대화가 그렇게 오고 가게 돼요.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요. 이제 그 초보 코치들은 어떻게 하냐면 뭐 해답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능숙한 코치들은요.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고. 미국에는요. 그 어떤 코치들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코칭 받으려고 뭐 기업에서 좀 한다는 분이 오거든요. 그러면 당신의 발전 방법을 10분 내에 20가지 쓰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요. 10분 내에 20가지를 내 발전 방법을 쓰라고 하면 그게 써질까요? 당신의 인생의 목표를 10분 내에 20가지 쓰세요. 10분 내에 써질까요? 어떤 사람은요, 1시간 내 생각해도 인생의 목표가 5가지밖에 안 나와요. 근데 저는 10분 내에 20가지가 써져요. 왜 그럴까요? 맨날 생각하니까. 왜 생각해요? 저도 누군가를 가르치니까. 코칭으로 누군가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저도 뭐요? 저도 쓰니까. 저도 쓰고 그렇게 하니까 저도 지속적으로 저의 발전과 저의 꿈을 다른 사람과 이야기 나누죠. 그럼 저의 꿈만 이야기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도 꿈을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얼마 전에 제가 울산에 갔다 오는데 울산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이렇게 보니까 어떤 여성이 아주 그 차림이 좀 독특해요. 그래서 참 독특하다. 남성들은요, 여성의 차림이 독특하면요, 바로 이게 시선이 꽂히거든요. 남자예요, 그거 다. 그 남성의 그 시선이 꽂히는 거를 저 남자 말이야,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여튼 시선이 가거든요. 그 시선만 꽂혔어요. 근데 탔는데, 이제 비행기 안에 탔는데, 옆에 어떤 남성이 미안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오늘 결혼식을 했는데, 제가 한잔을 했습니다. 얼굴이 빨갛고 술 냄새가 나서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냄새가 안 나요. 결혼했는데, 제 와이프입니다 라고 보니까 아까 차림이 독특한 시선이 꽂힌 그분이에요. 잘 됐다. 또 그렇게 만날 땐 코치는 직업의식이 발동합니다. 직업의식이 뭐죠? 그 코칭 중에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뭐냐면 가르칠 만한 기회, teaching opportunity예요. 가르칠 만한 기회를 딱 찾는 거예요. 근데 먼저 했죠? 결혼했다고 이게 소개했죠? 그럼 나는 그때 이 사람 가르칠 만한 기회야. 딱 가르칠 만한 기회 뭐 하죠? 바로 질문을 갑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그랬더니 뭐예요? 두 분이 결혼하셨는데 평생에 두 분이 함께 이루고 싶은 일이 있으면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평생에 두 분이 함께 이루고 싶은 일이 있으면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생각해 본 적 없대. 그래서 맞아요. 저도 결혼할 때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지금은 있어요. 사실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면서 함께 이루고 싶은 목표가 뭐 집 한 채 사는 거, 뭐 이 정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성격 차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성격 차이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 성격을 서로 극복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둘 사이에 힘을 합하는 목표, 공유되고 합의된 목표가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회사에도 갈등이 생기고 어떤 조직에도 갈등이 생기고 모든 갈등은 뭐죠? 둘 사이에 분명한 비전, 그 공동체 안에 분명한 비전이 없는 거예요. 이 분명한 비전이 있으면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은 계속 찾아내게 되어져. 이 질문을 받는 순간 그 사람 내면 안에 있는 그레이트, 거인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그건요, 스스로에게 자기가 넌 뭘 잘할 수 있느냐? 너의 미래의 꿈은 뭐냐? 그 꿈을 구체화시켜봐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뭘 할 수 있느냐?
이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거인이 거기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에게 질문을 잘 안 해요. 이상하게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질문을 돈 내고 받는 거예요. 돈 내고 질문을 받아주는 거예요. 돈 내고 질문을 받지만 뭐예요? 그 강력한 질문에 의해서 내가 뭐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강력한 질문에 의해서 제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돈 내고 받았어요. 저도 뭐 요즘에 뭐 코칭을 하는데, 나보고 또 돈 내래. 와, 하여튼 뭐 저도, 그러니까 벌기도 하고 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뭐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게 시장 경제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러나 뭐예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질문을 받는 건 뭐예요? 제3의 방법들, 발상전환을 이루어 가도록 하는 원리들이 되는 거죠. 그럼 코칭 기술은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비슷합니다.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코칭 스킬이 약 한 60여 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중첩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크게 봐서 한 5가지 정도 있다고 봅니다. 잘 듣고, 잘 질문하고, 피드백을 잘하고, 그 다음에 거기 공감도 잘하고, 또 상대방도 인정해주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걸 3개로 줄이라고 한다면, 듣고 질문하고 피드백하는 겁니다. 또 2개로 줄이라고 하면, 듣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치는 뭐 하는 사람이냐? 듣고 질문해주는 사람입니다. 듣고 질문해주는 사람. 이게 코치입니다. 그럼 코칭은 뭐 하는 거냐? 듣고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들음의 내용이 다르고요. 듣는 방법이 다르고요. 질문의 내용이 다르고요. 그 질문이 뭐야? 그 사람을 자극하고 그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서로 이런 질문을 나눠보라고 해서 당신이 성장하는 방법 3가지만 이야기해보라고. 혹시 어디 가서 당신이 성장하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그런 질문을 한 사람도 혹시 있을 거예요. 그게 가까운 친구다? 그럼 그 사람요, 정말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군대 가서 이제 소위들을 모아놓고 코칭을 했습니다. 소위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대학 다닐 때, 여보게, 자네의 가능성이 뭔가라고 그런 질문을 교수님이나 선생님이나 선배나 어른들로부터 받은 적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한 사람 손 들었더라고. 소위들 50명 중에 한 사람 들었더라고요.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내고 공부를 해도, 빚까지 져가면서 공부를 해도 선생님으로부터 너의 가능성이 뭐냐? 이런 질문을 안 받아본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능성은 뭡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만 해도 수백억짜리입니다. 근데 공짜로 서로 한번 해봅시다. 옆에 분에게. 당신의 삶의 가능성은 뭡니까? 가능성이라는 질문은 몰라도, 의도는 몰라도. 대답도 한번 해보시죠. 내 삶의 가능성은 뭡니다. 대답도 한번 해보시죠. 자, 코칭의 굉장한 패러다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은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능성에 대한 대답도 누가 갖고 있다고요? 그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누군가가 그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고 그 가능성을 성취하도록 어떻게 해요? 누군가 옆에서 촉진시켜주는, 건드려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자기가 스스로 건드리는 사람은 천재고, 스스로 건드리는 사람은 천재고요. 자기가 천재는 아니니까 누가 옆에서 해요? 건드려주는 거죠. 근데 그 건드려주는 게 뭐예요? 그 강아지를 잘못 건드리면 물죠? 그죠? 고양이를 잘못 건드리면 뭐 하죠? 핥히죠? 사람을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하죠? 입에서 뭐가 나오죠? 이것도 나가죠? 그런데 사람을 잘 건드리면 뭐가 되죠? 그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칭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아도 뭐예요? 코칭 스킬을 조금 익히면 친구 관계에서, 가족 관계에서 혹은 동료 관계에서 뭐예요? 그 사람의 발전을 위해서 살짝 건드려 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한마디 질문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거 왜 못해? 그거 왜 안 되는데? 그래요. 왜 안 되냐? 왜자가 들어가잖아요. 시비 거는 소리예요. 왜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은 시비 거는 투가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왜라는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많이 기분이 나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될까? 그 얘기는 뭐죠? 나의 호기심과 그 사람의 생각을 자극해 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칭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말 한마디가 코칭이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코칭이 어려워요? 아까
매우 젊은 영게스트 친구에게 매우 젊은 친구에게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게 짧은 순간에 뭐예요? 코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려면 뭐죠? 아, 이 사람이 뭔가 뭘 만들고자 하는데 뭔가 그걸 못 만들 이유에 내가 걸려 있다는 거죠. 못 만들 이유에 그 사람이 걸려 있다. 이게 뭐야? 내면 안에 아주 작은 장애물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 말을 듣고 아, 그 사람 안에 작은 장애물이 있겠구나 라고 나는 듣는 거죠. 작은 장애물을 넘어가려면 뭐 하죠? 그 사람을 자극해서 뛰어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질문으로 제가 자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주 짧은 순간에 코칭을 통해서 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5분 만에 끝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1시간씩 3개월, 4개월, 6개월씩 진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왜? 복잡한 문제일수록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하는 것만 해도 뭐예요? 상당히 좋아요. 제가 딸이 셋인데 막내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됩니다. 고3이 됩니다. 근데 이 막내가요, 말빨이 얼마나 센지, 말빨이 굉장히 세갖고 엄마와 두 언니와 3대1로 붙어서 이겨. 3대1로 말로 해서 이겨요. 그러면 이제 그 엄마와 두 언니는 얘보다 뭐는 셀까? 말심은 안 세도 뭐는 셀까요? 이거는 세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한 대 날아가죠. 그죠? 근데 이게 날아갈 때쯤 되면 제가 이제 개입을 하죠. 제가 개입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개입을 하면 뭐라고 개입을 할까요? 너 임마 막내가 언니한테 엄마한테 그래서 되겠냐? 그렇게 하지 마. 알았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 안 할까요? 또 하죠. 그러니까 내가 말한 이 효과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효과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을 바꿔야 돼, 내가. 저는 방법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이름이 영아예요. 선영아. 한 15년 전에 선영아 사랑해 뭐 이런 신문 광고가 크게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동아일보 그걸 쭉 찢어갖고 갖다 줬어. 아빠가 너를 사랑해서 신문에 전면 광고를 냈다고. 그랬더니 큰아이가 이상하네. 아빠가 컴퓨터 실력이 좋으니까 컴퓨터로 이거 만든 게 아니냐. 그래서 야, 봐라. 컴퓨터 종이 뽑을 수 있는 이런 종이가 있냐. 그리고 봐라. 신문 뒷면에 있잖냐. 찢었잖냐. 여기 동아일보 있잖냐. 아빠 돈 많이 들었다고 그랬더니 이상하대. 근데 그게 학교 가니까 또요. 선영아 사랑에 현수막이 붙었어. 그러니까 애들이 와서 그때 대구에 살 때인데 니 뭔데? 그러더니 니 뭔데? 제가 그래. 선영아. 딱 세 글자 이름만 불러요. 그러면요. 한참 뭔가 말다툼이 있을 때니까 얘기 들으면 왜요? 영 기분 나쁜 떨떠름하다는 거죠. 그러면 너 인마 대답하는 게 왜 그따위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안 좋아져요. 다시 똑같이 두 번째 이름만 불러. 선영아. 그러면 네. 이런 식으로 해요. 세 번째 다시 선영아. 그러면 네. 잔소리 아무것도 안 해도 딱 잡혔어요. 그러면요. 쳐다보다가 아빠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알지? 무슨 말 하려고 할까요, 나는요? 지가 다 알아. 그죠? 알지? 그럼 네, 그래요. 아빠가 무슨 말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다 대답해. 언니들하고 뭐 엄마들한테 해도 뭐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 지가 혼자 다 얘기해. 그럼 난 뭐라고 하죠? 네 말대로 해. 상황 종료. 쉬워요. 어려워요? 저 집에 애들끼리 싸우면 저처럼 해보세요. 상황이 아주 쉽게 종료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죠? 붙들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뭘 하기도 하고 하여튼 다 하는데 안 먹혀. 그러면 야, 너는 이게 귓구멍이 말은 귓구멍인데요. 저 충청도 사투리는 귓구녕이야. 귓구녕이 몇 개냐? 너는 뭐 소구에 뭐 정리를 끼다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은 잔소리를 하지만 변할까요? 안 해요. 그러면 그게 업무상에서는 또 그런 거 안 나타날까요? 업무상에서도 너 사표 써 이렇게 얘기하지만 감정만 상할 뿐이지 뭐야? 그는 발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감정을 건들지 않으면서도, 그러니까 그의 감정을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도 그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스킬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코칭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쉬운 방법 하나 가르쳐 줬어요. 집에 가서 아이들끼리 싸면 써먹을 수 있는 방법 아주 쉽게 하나 가르쳐 줬어요. 이게 뭐예요? 저는 그냥 상황만 보고 왜 그래? 이러면요. 왜 그래 그러면요. 예, 제가 잘못했어요. 이런 사람 있을까요? 대부분 뭐 할까요? 왜 그래 그러면요. 지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그래? 예. 4살짜리 애들도 그래요. 4살짜리 애들도요. 툭탁툭탁 할 때 불러놓고 왜 그래 그러면요. 뭐죠? 쟤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럼 왜 그래라고 하는 건 그러면 싸움을 말리는 거고 말리고 화해시키는 겁니까? 싸움 붙이는 겁니까? 예. 왜 그래라는 질문은요. 싸움 붙이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 살면서 왜 그래라는 질문 얼마나 해봤나요? 예. What happen은 괜찮은데 예? 왜 굉장히 왜 그것이 실제로 효과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우리는 우리 어른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나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쓰는 거죠. 그런데 그게 나로 하여금 뭐예요? 이 성장을 못하도록 하는 하나의 습관이었다는 거죠. 그런 습관들을 건너가야 할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커뮤니케이션 스킬들은 여기 이 스킬들 중에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저의 책이나 카페 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칭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어떤 프로세스냐? 이것은 이제 그 사람이 행동을 할 때, 혹은 행동을 필요로 할 때, 혹은 업무에서 필요로 할 때, 혹은 그 사람이 뭔가 성취해야 할 때, 어떻게 질문하냐? 그 사람의 목표가 뭔지를 묻는 거죠. 목표가 뭐냐? 예를 들어, 올해 당신은 어떤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이 질문은 적어두세요. 올해 당신은 어떤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적어두세요. 이따가 연습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아까 발전적 관계와 미래 이야기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목표 미래는요. 현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현재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떠냐는 거죠. 지금은 어느 상황에 지금은 어떤 모습 그리고 지금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과 미래는 뭐예요? 간격이 있어요. 갭, 간극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와 성장은 이 간격을 뭐예요? 좁혀가는 거죠. 그래서 간격을 좁혀서 완전히 현재와 미래를 일치시키는 그 순간이 성취되는 순간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간격을 좁히려면요. 옵션, 대안이 필요합니다. 예? 미래를 향해 가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미래로 가는 방법을 찾은 다음에 뭐예요? 언젠가 그거를 시도해야 돼요. 어느 순간부터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 미국의 코치 존 휘트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한 그로우 프로세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로우, G, 골입니다. 예. R, 리얼리티, 현재입니다. R-E-A-L-I-T-Y. T-Y, 현재입니다. 대안, 옵션, O-P-T-I-O-N. 대안입니다. 그 다음에 W는 will 혹은 when, wrap up, 마무리. 그러니까 그의 의지와 그의 그 행동의 시간과 그리고 이제 그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질문은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가 뭐죠? 그렇게 묻습니다. 두 번째,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미래를 올해 이루고자 하는 걸 위해서 지금 당장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당장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옵션이죠. 그렇죠? 그러면 뭐 얘기하겠죠? 그러면 실행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오늘 밤 몇 시에 할래요? 몇 시 몇 분에? 혹은 당신이 그걸 실행했다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요 실행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약속을 하지만 실제로 실행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코치도 그걸 다 이 사람이 약속 왔으면 실행할 거라고 믿잖아요.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고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망치로 한 대 탁 때리는 거죠. 어떻게 때려요? 당신이 실행했다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뭐 하죠? 자기가 실행을 하고 나서 문자로 보내든 이메일로 보내든 뭐예요?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거짓말을 하는 건 그 사람 인격이고 거짓말을 안 하고 실행했다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렇게 하죠. 어디에서 그걸 실행하시겠습니까? 언제 하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그걸 실행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각각 3분씩만 옆에 분에게 이 그로우의 질문에 의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목표가 뭐죠? 지금은 어떻죠? 어떤 방법이 제일 처음에 어떤 방법을 할까요? 그걸 했다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네 가지
그로우 모델 그로우 프로세스에 의해서 완벽하게 짧은 순간 코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짧은 이것은 실제로 나를 엄청나게 변화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나게 변화시키는 게 여기 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 ROI, Return on Investment라고 말하는데 HR 교육하는 사람들, 그 인력 개발 교육하는 사람들도 교육비에 따라서 얼마나 투자 대비 성과를 거두었느냐, 수익을 거두었느냐를 측정하는데 쉽게 측정하기가 어렵죠. 코칭도 역시 ROI 산출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요, 미치었다고 또 이런 걸 만들어냈어요. 한국은 아직 ROI 산출 사례도 없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미 ROI 산출 사례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그랬고, 혼자 훈련하면 22% 성장한대요. 비즈니스에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코칭과 조화된 훈련은 88%가 생산성이 향상됐대요. 근데 코칭을 하면은요, 어떻게 하냐면, 평균 임원들에게 788%까지. 그러니까 코칭 비용에 비해서 그 사람이 뭐예요? 한 8배가량의 수익을 더 많이 냈다는 거죠. 성과를 냈다는 거죠. 코칭 비용에 비해서. 그러니까 코칭이 그만큼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형의 효과까지 따지면 무형의 효과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코칭을 했는데 집에 가서 마누라하고 사이가 좋아졌다. 애들하고 뭐예요? 예? 서로 이 허깅, 포옹이 가능해졌다. 저도 사실은요, 우리 큰아이가 사춘기 때 조금 스트레스, 짜증을 내길래 제가 몇 마디 했더니요, 저하고 대화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코칭을 딸에게 했어요. 6개월 동안 정말 마음을 참고 했더니 6개월 딱 지나고 나더니 아빠 하면서 저한테 와서 안기더라고요. 네? 지금도 큰아이가 이제 24살인데 TV를 가끔 보다가 힘들으면 내 무릎에 머리를 대요. 누워요. 네? 근데 또 지가 좋을 때만 그렇지, 지가 싫을 때는 아니야, 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우리 큰아이의 친구는 아빠하고 사실은 대화를 지금까지 대화다운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아이 친구가 꼭 한 2달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가. 자고 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따뜻함을 느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런 대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죠. 미안합니다만 우리나라에 지금도 대화라고 하지만 아이들은 대화라고 생각하지 않은데 어른들은 대화라고 생각하는 집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요, 소위 말해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남성들 집에 그게 많아요. 예를 들어 이제 제가 군인들도 좀 아는데 별 3짜리면 군인들 중에 별 3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저분은 무궁화 한 개인데 별 3이면 엄청 성공한 거거든요. 별 3은요, 집에 거의 못 들어와요. 전방 군단장 정도 되면 거의 못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한 달에 한 번 들어오면요, 아이는 뭐 하죠? 아버지한테 안 걸리려고 하여튼 집안에서 꼼짝 않고 그날 공부하는 척 해요. 그러니까 잘하는 줄 알죠. 웬걸요? 어느 순간 사고 쳐갖고 군단장 힘을 써야 될 뭐 그런 경우도 온다는 거죠. 남성이 성공했지만 사회적으로 성공했어도 집에서는 성공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코칭을 하면서 뭐가 되냐면 그 사회적 성공을 집안의 성공까지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건 무형의 효과라는 거예요. 무형의 효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성품을 붙잡는 것이, 학원 가서 성적 올리는 건 돈 갖고 하는데 아이들 성품을 붙잡는 건 이게 돈 갖고 잘 되나요? 거기에 돈 들이는 엄마들은 별로 없어요, 대한민국에. 예, 미국은 거기에 돈 들여요. 아이들의 성품을 바로잡기 위한 일에 코칭을 아이들 코칭에 보내요. 저는 이제 요즘 가끔 이제 아이들이 고객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품이 잡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되고, 그 다음에 친구 관계와 부모 관계에서 잡히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죠. 이런 건 뭐예요? 이게 다 효과들이라는 거죠. 다 효과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한 50대 중반의 남성들도요, 삶의 변화가 아주 급격한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인생의 변화가 몇 번 있었는데 가장 최근의 변화는 코칭을 만난 겁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저에게도. 예. 최근의 변화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게 비근한 예로 육군 대령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카페에 올려놨어요. 이 육군 대령이 이 한쪽에 뇌경색이 왔어요. 뇌경색이 와갖고 웃으면 이게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지를 않고 대화를 안 하는 거야.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왜? 내가 웃으면 이게 찌그러지니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싫어할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코칭을 받았어요. 무려 80시간가량. 80시간가량 코칭을 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변했어요. 뭐가 변했냐면, 웃어도 내가 웃고 말해도 사람들은 나를 절대 흉보지 않을 거라고 그거 하나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실제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머를 구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서울에 있다가 전방부대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 부여단장으로 갔어요. 그 부여단장으로 가갖고 사병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목표를 이야기하게 하고, 오늘 제가 이렇게 강의하듯이 사병들, 그 다음에 분대장들, 소위들, 교육을 이렇게 시키는데 군대 가면요, 교육시키면 다 졸아요. 다 자요. 이렇게 시키면요, 안 자요. 저처럼 이렇게 시키면 안 자거든요. 그 바람에 이 양반이 대령님이 스타가 됐어요. 뭐 스타가 됐냐? 진짜 별다른 게 아니라 존경받는 상사가 된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 전에 자기 목표를 했었어요. 특급 용사 뭐 이런 거 한대. 특급 용사가 뭐냐면 팔굽혀펴기 뭐 몇 분에 몇 회, 잇몸 일으키기 몇 분에 몇 회, 뭐 1.8kg, 아니죠. 18kg 군장을 뭐 몇 킬로를 몇 분, 그 다음에 사격 뭐 이런 거 하는데 특급 용사에 도전을 해갖고 성공했다고 메일이 날라오고 국방일보에 실렸어요. 신문에 실렸어요. 이게 뭐야?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자기 안에 뭐가 나오는 거야? 목표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목표를 도전하고 성취하는 거죠. 그래갖고 그분이 저보고 군인들 좀 강의 좀 해달라고. 강의비는 되게 조금 주면서도. 그래서 갔다 왔어요. 인제까지 갔다 왔어요. 눈 오는 날. 예? 갔다 왔어요. 이게 뭐야?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아침 먹는데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자기가 인생에서 몇 번의 그 인생이 바뀌는 몇 번의 어떤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최근에 가장 급격한 변화가 뭐였냐면 코칭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코칭 할 만 하잖아요. 그죠? 왜? 돈을 코치가 많이 벌고 적게 벌고는 두 번째 치고 그 사람이 뭐 했다는 데서 변화했다는 데서 그 사람이 멋지게 변화했다는 데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무궁화 세계가 별 안 달고 제대로 할 망정 부하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럼 코칭은 이런 데 사용할 수 있어요. CS 뭐죠? 고객 서비스 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고객 관련 마케팅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마케팅 기법에도 뭐예요? 실제로 마케팅도 잘하는 사람들은요, 상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서 질문, 기법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다 코칭 방법들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을 세워갈 때. 사람을 자극시키고 그 사람의 역량을 개발시키고 그 사람의 리더십을 개발시키고 사람을 세워갈 때. 그때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업무 훈련, 직무 훈련을 할 때, OJT 직무 훈련 할 때도 실제로 이제 코칭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혁신할 때도 사용하고, 팀 빌딩을 할 때도 사용하고, 조직 개발과 발전을 할 때도 사용하고, 커뮤니케이션이나 리더십을 할 때도 사용을 하고, 굉장히 많은 사용을 해요. 제가 책을 쓰면서 코칭이 사용되는 영역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이슈가 얼마나 될까? 그랬더니 그것도 한 250가지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곳에 코칭이 실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아직 대한민국은 그래봤자 한 10개 정도밖에 사용 못 돼요. 앞으로 배우면 굉장히 많이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오늘 저는 사실은 제일 껍데기 만큼밖에 안 한 거예요. 이 안에 더 깊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어요. 저만 해도 110시간을 해요. 저 혼자 코칭을 사람들에게 그래도 어느 만큼 배웠습니다라고 어디 가서 얘기할 만큼 하게 하려면 저 혼자만 해도 110시간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데 저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실제로 제가 그러다 보니까 한 3,000시간을 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2,500시간 하면 탑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한 3,000시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효과들이 저에게도 나타나요. 모두에게 나타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럼 코치가 되려면 어떻게 하냐? 나도 코칭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분에게 당신도 코칭할 수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신도 코칭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을 받아라. 이제 코칭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2시간의 훈련 갖고는 사실은 안 되는 게 아니라 부족하죠. 할 수 있어요. 왜? 제한적으로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자격증을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분이 계시는데 자격증을 받으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자격증은 국가 인정 자격증이 아닙니다.
그 자격증 가졌다고 해서 취업에 스펙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자격증이 있고 그런데 어떤 코치들은 그래. 그 자격증을 주도록 누가 자격을 줬냐는 거야. 그 자격증을 주도록 누가 자격을 줬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격증을 갖는 것은 내가 자격증이라고 하는 성취 욕구가 되지만 그 성취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받지 그러니까 어떤 한국에서는 이게 공인기관이라더라. 여러분 한국의 코칭의 공인기관은 한 개도 없습니다. 공인기관이라고 말하는 건 뭐죠? 예, 국가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됐다라고 하는 것일 뿐이지 코칭의 공인기관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코칭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훈련을 하고 서로 인정해 주는구나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서로 인정하는 그 안에 들어가려면 뭐예요? 그 헤게모니 안에 들어가서 하려면 뭐예요? 나도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자격증과 상관없이 코칭을 받고 배울 수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그런 곳들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사실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 코치 자격증을 우리나라처럼 어디 뭐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코치가 개인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훈련시키고 이렇게 훈련하고 성장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코칭 할 만하겠구나 하면 내가 자기 명예를 갖고 하산하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지. 그러니까 뭐야. 자격증보다 더 좋은 건 코치로서의 내적인 자존감이 훨씬 더 중요한데 자격증 수없이 받아도요. 코칭 실제로 현장에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증 받고도 저한테 와서 또 배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다는 아니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코칭을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코칭을 실패도 해보고, 지속적으로 그 코칭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주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제 훈련을 하면 멍석을 깔아주죠. 그죠? 그래갖고 똑같이 훈련해보죠. 거기다가 오늘은 멍석을 제가 많이 깔아줬습니다. 두 분이 서로 명함을 나눈 다음에 다음 주에 언제 약속을 해갖고, 예? 아까 그로우 질문을 똑같이 서로 전화로 한번 해보라고. 그게 뭐예요? 상호 코칭 훈련이 되는 거죠. 이런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연습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딱 떠올라요. 그게 뭐예요? 어느 순간 통찰력이 자기 안에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뭐예요? 그때부터 생각의 대로가 열려요. 생각의 큰 길이 열린다고요. 굉장히 큰 길들이 열려요. 그리고 상당한 통찰력과 창의력들이 그 안에서 생겨나고 아주 어떤 일에 몰입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일을 처리한다든지 또 혹은 어떤 사물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발전하고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코치로 성공하려면 하여튼 훈련 받아야 되죠. 이론 이제 성공하려면 이론도 탁월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례들도 갖고 있고 또 실제로 누구를 만나든지 코칭할 수 있는 어떤 그 스킬과 자신감들이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코칭 영역들이 필요하죠. 어떤 사람들은 학습 코칭 한다고 하고 어떤 분은 청소년 한다고 하고 어떤 분은 비전 코칭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취업 이런 거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영역이 있고 자기만의 코칭 기술과 프로세스를 개발할 필요 있죠. 저는 저만의 코칭 기술은 여러분에게 공개도 안 했어요, 아직. 예, 그런 것들도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만의 경험. 저는 오늘 제 경험을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이론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경험은 뭐가 될까요? 그 이론을 뒷받침해 준다고요. 그래서 자기만의 코칭 경험들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참 중요한 건 코치도 그냥 무료 봉사 코칭도 있을 수 있지만 돈을 벌으려면 자기만의 시장이 있어야 되죠. 시장. 예. 그래서 이제 미국에는 코칭 훈련 받을 때 당신의 코치 대상자가 누굽니까? 해갖고 한 50명 써내라고 해갖고 50명한테 코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시장을 열어가도록 코칭해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코칭 네트워크도 필요하죠. 이 네트워크는 뭐냐면 함께 코칭 배운 사람들이 서로 뭐예요? 서로 훈련을 서로 도와주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부부관계 코칭에 탁월한데 아이들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코칭하다가 이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는 걸 한다. 그러면 자기 친구에게 소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코치도 자기가 코칭할 수 없는 걸 코칭한다고 덤비면 먼저 그거는 코치 내면에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네트워크가 되면 뭐죠? 서로 소개로 주고받고 하는 거죠. 서로 코치들끼리 주고받고 하죠. 근데 이제 한참 상위 올라가면요.
그냥 오면 나눠주기도 해요. 그 저도 이제 몇 명 나눠줘요. 예를 들어 이제 여기 이 친구가 있는데 이런 친구는 제가 하는 것보다는요 20대 후반에 굉장히 이쁜 여성이 하면 잘 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근데 특히 저런 친구가 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 있잖아. 그럼 자기 아버지 뻘내는 나 같은 사람 있으면요 별로 잘 안 돼요. 실제로 어떤 유치원 원장님이 아이를 코칭해다는데 아버지한테 6개월 전에 한 대 얻어맞았는데 그 다음부터 말도 안 하더랴. 그 갑자기 이 자폐증 걸린 것처럼 집에서 나오지도 않더래. 우울증 걸려갖고. 그래서 내가 할까요? 30대 초반에 여성이 할까요? 20대 후반에 여성이 할까요? 30대 초반에 남성이 할까요? 셀렉션. 선택하세요. 그랬더니 20대 후반이 좋대. 왜 20대 후반 좋아요? 그랬더니 자기 이모하고 뭐 사촌 누나하고는 잘 통하더래나? 그래서 거기 소개해 줬어요. 근데 실제로 3개월 만에 이 아이가 바깥으로 나왔고 필리핀 여행 갔다 왔어요. 혼자. 그러니까 저도 소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가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결국 코치로서 성공하려면 자기가 코치로서 성공하겠다는 욕구가 있어야 되고요. 코칭하는 습관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도 코칭의 목적이 있어야 되죠. 내가 왜 코칭을 해야 하느냐. 이런 목적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라이프 코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한 얘기입니다. 다 브랜드를 만들고 고객을 확보해가는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본인도 삶의 균형을 이루어가는 거죠. 실제로요. 본인도 삶의 균형을 이루어 갑니다. 자,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 갑니다. 자, 여러분의 2010년 삶이 참 아름답고 멋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